안녕하십니까. 논술트리거입니다. AI 붕괴론이나 AI 거품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AI가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거품론은 한번 거친다고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정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전에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이 AI 기업 때문에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스로피 클로우드 코워크 같은 놈이나 오픈 AI GPT 5.3 코덱스 같은 놈들이 자기 스스로 자료 정리도 하고 앱도 만들어요. 거기다가 AI 기반 코딩 도구를 생성해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AI가 AI를 만드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도구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AI 대장과 그 밑에 졸개 AI들이 쭉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까 특히 엔스로픽의 클로우드 코워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되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IBM 컴퓨터의 코볼이라는 언어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쓰던 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코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알고리즘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IBM 컴퓨터는 이때까지 IBM 컴퓨터 자체의 시스템이나 메인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들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품이 일었다 이 말입니다. 거품이 일었다는 소리는 뭐냐 하면요.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모 신용 펀드가 있어요. 사모 신용 펀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대출이 아주 강화됐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요. 은행 대출이 힘든 기업이 사모펀드로 이동했는데 이때 은행 대출을 강화한 이유가 BNP 파파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BNP 파파라가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부실 주택 담보 대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주택 담보 대출을 예를 들어서 1억이면 9천만 원까지 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90%나 해줄 수 있어요. 10% 자기 돈만 갖고 있으면 집을 사는데 이게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금을 못 갚고 대출금뿐만 아니라 이자조차 못 갚는 반복 악순환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BNP 파파라가 뭘 했느냐? 환매를 못하겠다. 다시 말해서 돈을 고객들한테 돌려주지 못하겠다 해서 환매 중단을 시켜버렸거든요. 여기에서 관련된 게 터진 게 바로 서브프라임 몰기지라는 2008년 금융위기를 몰고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사모 신용 펀드들에게도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발생했어요.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하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당국들이 은행을 잠궈버리니까 은행 대출을 위험하다고 해서 규제를 많이 시켰거든요. 바젤3 같은 제도로 규제를 시켰는데 강력한 자본 규제가 도입이 돼서 은행은 이제 더 이상 수익성이 눈에 보이지만 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출을 못 해줘요. 특히 중소기업 대출을 못 해주게 됐어요. 그 빈자리를 블랙스톤이나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나 블루아울 같은 이런 기업들이나 KKR 기업 같은 이런 기업들이 대신했거든요. 이게 사모펀드 운용사예요. 이름이 사모신용 혹은 일명 사모대출이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특히 이 블루아울이 소프트웨어 기업의 7 내지 80%를 투자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포트폴리오가 쏠려 있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놓지 않고 돈이 되니까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 하면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자체, 다시 말해서 그런 기업들이 담보물로 인식됐거든요. 왜? 꾸준하게 현금이 막 들어왔어요.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나 그 다음에 구독료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를 생각해 봐요. 윈도우 프로그램상에서 응용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윈도우를 사용해서 회사 업무도 보고 잡무도 보고 개인적인 게임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바꾸기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경기에 영향도 별로 안 탔어요.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수입료가 있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걸 안전자산으로 인식해갖고 블루아울은 이걸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금처럼 귀하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이 개발비나 마케팅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사모펀드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이득이 나면 이익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블루아울 같은 이런 회사에다가 정기적으로 계속 대출도 갚고 그 다음에 이자도 갚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블루아울 같은 기업이나 블랙스톤이나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 KKR 같은 기업들이나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같은 좀 크잖아요. 사펀 중에서도 많이 커요. 이런 사모펀드 중에서도 많이 큰 기업들은 많은 수익과 이득을 거뒀어요. 그런데 은행은 예를 들어서 고객들의 돈을 돌려주려면 뭐를 쌓아놔야 돼요? 현금을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모펀드는 이런 현금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은행이 아니에요. 일반 기업처럼 투자 기업에 분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도 투자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사모펀드도 우리가 투자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보다 더 위험한 리스크가 더 큰 이유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제조업 담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요, 그런 담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충당금을 쌓아놓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돈 돌려달라 그러면 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쌓아야 되는데 그 의무성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삼성은 파산하면 뭐가 있어요? 공장도 있고 뭐가 있으면 자기들 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팔아서 고객들한테 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거조차 없어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투자 상품 중에서도 리스크가 아주 큰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은행하고 틀려갖고 중앙은행이 지급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고객한테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은 나서가지고 우리가 대신 돌려줄게 이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은행은 대신 돌려줄게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모펀드에는 그런 법적 제도적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BIS 기준이나 자기자본 비율로 엄격하게 규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행은 BIS 기준이 엄격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가 뭐냐 하면 IBM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그 다음에 이런 전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 기업들이 이제 누구한테 망하게 생겼어요? AI 기업한테 망하게 생겼어요. 엔스로픽이나 오픈 AI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거를 소프트 기업이 만들던 모든 소프트웨어를 대신해서 만들 수 있어요. 성능이 더 좋잖아요. 그죠? 만들 수 있고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얘네들은요. 왜? 기존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하드웨어적으로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일 스펙을 고치고 프로그램을 다시 유지, 보수하려면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얘네들요, 불과 3일 걸렸어요. AI가 3일 만에 이거 자기가 오류 수정하고 새로운 것으로 자꾸만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마치 버추얼 트윈처럼 되는 거예요. 다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자, 디지털 트윈에서 버추얼 트윈이 돼버리면 어떻게 디지털 트윈에서는 어떤 가설이 만들어지고 가상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그걸 이용해서 실험과 관찰과 모의 실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버추얼 트윈이 되면 실험과 관찰을 실시간으로 다시 계속해서 오류를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지시 명령어를 내린 사람들의 명령어를 거기다가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새로운 제품으로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인공지능 안에서도 LLM 멀티모달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버추얼 트윈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꾸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업그레이드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워낙 많이 사모펀드가 투자를 해가지고 금융위기가 초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방송하고 싶었습니다. 자, 1차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들이 부실한 건 아니지만 사모펀드가 부실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개인들이 파산할 겁니다. 그 파산한 개인들이 은행에는 또 뭐 담보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게 부실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AI 인공지능 기업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금을 더 투자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한계점이 노출되죠. 아직까지 하드웨어적인 인공지능 구축도 제대로 안 됐어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구축이 제대로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위험하다 이 말이야. AI 붕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나갔다 생각하지만 AI 거품론은 제기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논술 트리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